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학과 차수영 교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이제 데이터 드리븐 심볼렉 엑스큐션이라는 기술인데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기술을 이제 기계학습으로 향상시키는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소프트웨어 버그는 저희 일상에 어디에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나게 많은 사고들이 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이 왼쪽 밑에 있는 이 테락25는 굉장히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소프트웨어 버그인데, 어쨌든 이 소프트웨어 버그 때문에 정말로 사람이 죽는 사례들이 실제로 있었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팅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런 소프트웨어 버그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테스팅할 툴이 있으면은 이제 테스트할 프로그램을 받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데, 이 테스트 케이스들은 목표가 오류를 일으키는 테스트 케이스거나 아니면은 코드의 실행 영역을 많이 늘려주는 그런 테스트 케이스들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게 이제 이 소프트웨어 테스팅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팅 기술은 큰 틀에서는 이제 블랙박스랑 화이트박스 테스팅으로 나눠지고요. 블랙박스는 이제 굉장히 소스 코드를 보지 않고 무작위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다 보니까 빠르지만 이제 굉장히 나이브한 단점이 있고, 반대로 이 화이트박스 테스팅은 소스 코드 내부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시스테매틱하고 똑똑하지만 이제 한 번 한 번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데 코스트가 좀 큽니다. 이때 저는 보통 소프트웨어 테스팅에서 이제 심볼릭 엑스큐션이라는 테스팅 기술을 연구를 했고요. 이 기술은 이제 이 학계랑 인더스트리에서 굉장히 요즘도 액티브하게 사용되고 있는 기술로서,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나사에서도 이런 정말 심볼릭 엑스큐션 툴을 만들어서 실제 버그들을 많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이 키 아이디어는 프로그램의 실행 입력을 이제 심볼릭 변수로 바꿔치기 한 다음에 실행하는 게 이제 이 심볼릭 엑스큐션의 키 아이디어인데요. 간단하게만 예제를 설명드리면은, 이런 간단한 예제, x랑 y란 입력을 받았을 때 이 에러 지점에 도달하게 하는 입력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목표일 때, 처음에는 이 x랑 y라는 이 값을 심볼 변수 알파와 베타로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실행으로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는데, 처음에 이제 이 분기문을 만나면은 이 스테이트를 두 가지로 나눈 포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포크된 스테이트에는 요 x랑 y를 바꿔치기 한 이 알파 베타로 이제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서 트루 브랜치는 알파는 이 베타랑 같다라는 스테이트가 될 거고, 요거의 else 브랜치는 이제 표현을 하면은 알파는 이 베타랑 같지 않다, 뭐 이렇게 스테이트가 나눠지겠어요. 그 다음에 이 스테이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또 고르고 뭐 S1을 골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라인으로 들어간 다음에 요 역시 브랜치를 만났기 때문에 이 스테이트를 포크를 하고 컨디션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루 브랜치는 알파는 베타 플러스 10이라는 조건식이 쌓이고, 다른 스테이트에는 그것의 거짓 조건인 알파는 베타 플러스 10이랑 같지 않다는 조건이 쌓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캔디데이트 스테이트는 세 가지가 되고, 이번에도 S1을 골랐다고 했을 때 이제 이 조건식을 만족하는 임의의 해를 만들어내는 게 이 심볼릭 엑스큐션의 어떤 키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실제로 윈도우 7 개발하는 과정에서 세이지라는 심볼릭 엑스큐션 툴을 만들어서 그 개발 과정 동안 만들어냈던 전체 버그의 3분의 1을 이 세이지로 찾아냈다, 이런 리포트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사에서도 이 플라이트 소프트웨어에서 굉장히 심각한 오류를 우리 이 심볼릭 엑스큐션 툴로 만들어냈다, 이럴 정도로 이제 프랙티컬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현대의 심볼릭 엑스큐션은 실제 실행이랑 이 심볼릭한 실행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해서 보통 다이나믹 심볼릭 엑스큐션이라 불리고, 그 두 가지 스타일로 분류가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콘콜릭 테스팅, 하나는 엑스큐션 제너레이티드 테스팅이라고 나뉘어지고요. 전 이 연구 분야에서 이제 각각을 연구를 했고, 예를 들어서 이런 학회들은 이제 다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에서 제일 좋은 학회에 논문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각자 연구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예제 코드에 대해서는 이 골라야 될 스테이트의 개수가 3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소프트웨어를 테스팅할 때는 심볼릭 엑스큐션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오픈 챌린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패스 익스플로전 또는 스테이트 익스플로전 문제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이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탐험해야 될 캔디데이트 패스나 스테이트의 수가 그 프로그램 내에 있는 브랜치 개수에 엑스포넨셜하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랩이라는 어떤 오픈소스 프로그램 테스팅하면은 그 안에 브랜치가 4,000개라면은 탐험해야 될 패스가 2의 4,000승의 패스가 있는 거예요. 월스트 케이스로. 그래서 이제 유한 시간 안에 이 스테이트를 다 탐험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심볼레 엑스큐션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를 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다 탐험해 볼 수 없으니까 탐험을 뭔가 오류를 더 잘 찾거나 아니면은 코드 커버를 향상시킬 것 같은 스테이트들부터 먼저 테스팅해 보자. 아니면은 스테이트 프루닝 휴리스틱은 내가 안 가봐도 될 스테이트들을 미리 잘라 놓자. 이런 어떤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는 게 이제 이쪽 분야의 연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심볼레 엑스큐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잘 알려져 있는 패스 익스플로전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쪽 분야의 테스팅 전문가들이 굉장히 아이디어를 이것저것 냈었어요. 탐험은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될 거야. 탐험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잘해야 돼.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계속 쌓아 나갔고 반대로 스테이트를 잘라내는 휴리스틱은 이런 휴리스틱이 있어야지 테스팅을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냈었어요. 근데 이런 수십 개의 아이디어가 쌓였는데 제가 관찰해 본 결과 굉장히 성능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 데이터 드리븐 심볼릭 엑스큐션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기존의 이 도메인 엑스퍼트들이 수동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을 기계가 자동으로 만들게끔 바꿔보자. 이게 이제 제 연구의 큰 틀의 데이터 드리븐 심볼릭 엑스큐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이제 탐색 전략이라는 게 있으면은 기존의 탐색 전략들보다 내 자동으로 만들어낸 기계가 자동으로 만들어낸 탐색 전략이 성능이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뭐 스테이트 프루닝 휴리스틱도 마찬가지로 여러 기존 연구자들이 만들어낸 휴리스틱보다 기계가 만들어낸 휴리스틱이 더 잘 될 거다.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한 것이 제 큰 틀에서의 오버뷰입니다. 그래서 키 아이디어는 쉽게 말하면은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로 이 문제를 풀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태스크가 있을 때 실행에 대한 경로가 있을 때 그 실행 경로를 어떻게 하면 우선순위를 할까? 어떤 스테이트부터 내가 먼저 고를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처음에는 날리지가 없으니까 그냥 랜덤하게 탐색을 해볼 거예요. 랜덤하게 서치를 해보다가 그럼 이 심볼레 엑스큐터가 만들어내는 어떤 러닝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뭐 테스트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코드 커버리지 아니면은 그 테스팅한 전체 정보의 히스토리를 뭐 유지하고 있는 뭐 엑스큐션 트리든지 어쨌든 이런 러닝 데이터를 가지고 이 학습기가 이렇게 탐험하면 잘 되겠구나를 배워가지고 그 휴리스틱을 다시 넣어주고 그럼 그 쌓인 데이터로 다시 또 새로운 데이터가 쌓이면은 그걸로 다시 휴리스틱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이 연구의 어떤 키 아이디어입니다. 하이 레벨에서. 그래서 결과로 말씀드리면 결과는 뭐 리얼 월드에 있는 잘 알려져 있는 벤치마크들에서 예를 들어서 이 XORES가 한 10만, 20만 정도 라인 정도 되는 오픈 소스 프로그램인데 기존에 만들어낸 어떤 기존 휴리스틱들보다 더 높은 코드 커버리지를 이 기계학습 기술로 만들어낸 휴리스틱이 더 잘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오류 관점에서도 오픈소스 C 프로그램에 알려져 있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오류들을 저희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로 만들어낸 휴리스틱들이 기존 사람들이 만들어낸 휴리스틱보다 더 성능이 더 좋고 오류도 더 잘 찾아낼 수 있다. 이런 걸 리포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한두 가지 정도 이제 좀 연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연구는 이제 익시라고 이 소프트웨어 공학의 최상위 학회의 논문으로 발표했던 연구고요. 여기서 했던 연구는 탐색 전략을 자동으로 만들어낸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탐색 전략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보면은 코드 커버리지나 오류를 더 잘 찾을 것 같은 경로부터 내가 더 빨리 탐험해보자. 그런 게 이제 키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패스에 통과된 브랜치가 B1, 2, 3일 때 이 휴리스틱이 결정해 주는 건 1, 2, 3 중에서 내가 어디부터 탐험해야지 나의 성능을 가장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고 예를 들어서 뭐 DFS는 이 패스를 받으면 세 번째 브랜치를 고르겠죠. 이런 것처럼 이제 여러 탐색의 기준이 결정되어 있는 휴리스틱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뭐 제너레이션 설치, 뭐 컨트롤 플로우 다이렉티드 설치, 뭐 컨텍스트 가이디드 설치 등등 어쩌고 저쩌고 설치 휴리스틱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냈어요. 이 분야에서. 이때 이 연구의 모티베이션은 뭐냐면은 저도 처음에는 이제 끝판왕 설치 휴리스틱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걸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모든 휴리스틱들을 다 실험을 돌려서 테스팅을 해봤어요. 근데 첫 번째 관찰은 뭐냐면은 테스팅할 기존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휴리스틱은 이미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내지 못한다라는 게 관찰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요 빔 에디터라는 텍스트 에디터 프로그램을 테스팅할 때는 요 CFDS라는 휴리스틱이 굉장히 성능이 좋았어요. 코드 커버리지가 높죠.
근데 이제 익스팻이라고 XML 파서 프로그램을 테스팅할 때는 굉장히 성능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럼 또 이제 익스팻에서 가장 좋았던 설치 휴리스틱인 CGS는 빔에선 또 성능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휴리스틱이 없구나, 요거를 이제 관찰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서치 휴리스틱을 만드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 건데, 탐색 전략을 하나 만들면은 대학원생 박사가 한 명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요 줄 하나하나가 사실은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어떤 뭐 시큐리티에 있는 탑 컨퍼런스의 논문을 한 편이 될 정도로 이제 매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AS에서 발표됐던 논문이고, 얘가 FSE, 얘가 NDSS. 요 줄 하나하나가 탑 컨퍼런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냐면은 탐색 전략을 만드는 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만들어 봤자 성능이 좋지가 않다. 이게 모티베이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려는 거는 이 문제를 어차피 사람이 하면 성능이 좋지 않으니까 기계가 자동으로 만들게끔 해보자. 이게 목표였고, 그래서 저의 툴의 이름이 이제 파라다이스인데, 그 파라다이스는 특정 프로그램을 받아요. 빔 에디터라는 프로그램을 받으면은 그 프로그램을 가장 잘 테스팅할 수 있는 서치 휴리스틱을 자동으로 만들어내요. 마찬가지로 익스팻을 받으면 익스팻에 특화된 서치 휴리스틱을 만들어내는 거죠. 키 아이디어는 파라미터라이즈드 서치 휴리스틱이랑 그 파라미터라이즈 서치 휴리스틱 내에서 어떤 파라미터를 찾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어떤 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파라미터라이즈드 서치 휴리스틱이 뭐냐면은, 원래 기본 서치 휴리스틱은 패스가 주어지면은 그 패스에서 어느 브랜치를 고를지를 결정해 주는 게 서치 휴리스틱이에요. 그럼 이제 파라미터라이즈드 서치 휴리스틱은 뭐냐면은, 요 파라미터 값이 주어졌을 때 이 값에 의해서 어떤 브랜치를 고를지가 결정되는 게 이 파라미터라이즈드 서치 휴리스틱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파라미터 값으로 스코어링을 하고 점수가 가장 높은 애를 고르는 게 이 파라미터라이즈드 서치 휴리스틱이고,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원래 풀려있던 문제는 좋은 탐색 전략 자체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였는데, 그거를 그냥 좋은 파라미터 값을 찾는 문제로 이 문제를 리듀스를 한 거죠. 그럼 이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이 파라미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그 탐험해야 패스 안에 있는 브랜치들을 다 어떤 피처 벡터로 만들 거예요. 근데 어떤 피처 벡터냐면은 이 브랜치를 설명해주는 피처 벡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리언 프레디κτ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브랜치가 뭐 메인 함수에 있습니까? 뭐 브랜치가 케이스 문에 속하는 겁니까? 이런 굉장히 참거짓으로 말할 수 있는 굉장히 아토믹한 피처들을 만들어내서 실제로 이제 40개의 피처를 만들어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브랜치를 딱 만나면은 걔를 사실은 40차원짜리 불리한 피처 벡터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메인 함수에 있으면 1로 마킹할 거고, 케이스문에 있지 않으면은 걔는 0으로 마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패스에 있는 모든 브랜치를 다 피처 벡터로 만든 다음에 그거랑 동일한 차원을 가지고 있는 어떤 리얼 넘버 벡터를 이제 만들어내서 걔를 이제 그냥 이너 프로덕트에서 가장 높은 애를 고르는 게 이 파라미터라이즈드 서치 휴리스틱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알 수 있다시피 어떤 애를 고를지는 사실 이 리얼 넘버 벡터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리얼 넘버 벡터를 찾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이 심볼릭 엑스큐션에 특화되어 있는 어떤 파라미터 서치 알고리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하이 레벨에서만 말씀드리면은 테스팅을 하면서 생기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 샘플 스페이스를 리파인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실수 벡터에서 이 각 차원에 있는 값을 뭐 -1 또는 +1에서 샘플한다고 할게요. 이 값에서 처음에 아무 널리지가 없으니까 이런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서 파라미터들을 만들어내고, 걔네들로부터의 성능을 측정해 본 다음에 이제 배우는 거죠. 이 첫 번째 차원에 있는 값, 이 첫 번째 피처에 해당하는 웨이트는 음수로 내가 리파인을 해줘야지 성능이 더 좋아지겠구나. 예를 들어서 끝에서 두 번째 피처는 이게 39번째 피처일 텐데, 얘는 이 브랜치를 기술하는 피처는 내가 좀 더 탐험해야 되기 때문에 양수로 웨이트를 내가 조정해야 되겠구나. 이런 샘플 스페이스를 리파인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룹을 돌면 돌수록 이 샘플 스페이스 점점 줄어들 거고, 이 줄어든 샘플 스페이스에서 샘플링되는 이 파라미터의 값은 점점 더 똑똑하고 좋은 성능을 내는 탐색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자동으로. 이게 이 연구의 이제 키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뭐 브랜치 커버리지가 굉장히 높다. 기존에는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건 오락가락 했었는데, 이 보라색인 이
보라색인 제 파라다이스가 만들어내서 자동으로 만드는 휴리스틱은 이미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높은 성능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걸 리포트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 소스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계속 버전이 업데이트가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첫 번째 버전에서 만들어 놨으면은 걔네들이 계속 재사용 가능하다. 이런 거를 리포트를 했었고, 또 이제 자동으로 만드는 거다 보니까 시간들은 뭐 작은 프로그램은 뭐 3시간, 뭐 큰 프로그램은 하루 정도 걸리는 걸 리포트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연구도 좀 빠르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연구의 후속 연구고, 요거는 탐색 전략을 어떻게 하면 잘 바꿔야 될지를 풀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첫 번째 연구, 아까 말한 익시 논문 냈을 때 이쪽 서치 휴리스틱 분야 연구는 이제 끝났어. 이제는 사람이 만들던 거 대신 기계가 만든 휴리스틱을 쓰면 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논문은 붙었지만 그 논문을 리뷰했던 리뷰어가 너희께 가장 커버리지가 높은 건 알겠는데 그 코드 영역의 관점으로 봤을 때 너희가 기존의 서치 휴리스틱이 탐험하던 영역의 슈퍼셋인 거야? 아니면은 이렇게 다른 셋을 커버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이 있었고, 궁금해서 해봤죠. 해봤더니 제가 알아낸 거는 저희 파람이 이제 저희가 만들어내는 휴리스틱인데 가장 커버리지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탐험, 서치 휴리스틱이 달라지면은, 그러니까 탐험 기준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탐험 기준이 달라지면은 다른 영역의 코드를 커버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높지만 CGS나 CFDS 휴리스틱에 커버하는 부분은 저희가 현재 커버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연구의 가설은, 그러면은 내가 탐험해야 될 그 탐험 기준이 달라지게끔 계속 서치 휴리스틱을 바꿔주면은 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바꿔주는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표는 서치 휴리스틱을 온라인 테스팅하는 도중에 계속 바꿔주고 학습하는 어떤 연구를 진행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바꿔야 될 스페이스가 필요하니까 그 스페이스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처음에 내가 어떤 특정 휴리스틱을 시도해 봤을 때 그 다음 시도는 어떤 쪽으로 해봐야지 가장 다른 영역을 커버하면서도 다른 오류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온라인 러닝 알고리즘, 이것도 이제 기존에 알려져 있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이 심볼릭 엑스큐션에 특화된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휴리스틱은 이 리얼 넘버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문제는 이 리얼 넘버 벡터 값을 어떤 값으로 바꿔줄지 이 문제를 푸는 거였고, 좀 말씀드릴게요, 빠르게. 처음에는 널리지가 없으니까 랜덤한 리얼 넘버 벡터 4개를 예를 들어서 실행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H1은 이런 초록색 부분을 커버를 했었는데, 뭐 H4는 뭐 빨간색 부분을 커버했었네. 이렇게 이제 커버된 영역을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가장 좋았던 휴리스틱, 제가 정의한 거는 내가 만약에 4개 중에서 2개를 골랐을 때 코드 커버리지 영역이 가장 커지는 애 2개를 고르는 거고, 그다음에 반대로 안 좋은 휴리스틱은 가장 코드 커버리지 영역이 가장 작은 애들을 고르는 게 두 번째 안 좋은 휴리스틱을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골라놨어요. 여기서는 아마 초록색이랑 빨간색을 합쳤을 때 가장 영역이 크니까 H1이랑 H4가 골라지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애를 만들어낼 텐데, 뭐 제네틱 알고리즘이랑 비슷한데 하이 레벨에서 아이디어는 내가 좋은 휴리스틱의 디스트리뷰션이랑은 유사하면서 이 안 좋다고 판단한 어떤 디스트리뷰션이랑은 다르게 생긴 어떤 새로운 그 n차원의 벡터의 값을 샘플링하고 싶은 게 목표인 거고, 이제 그런 걸 반영해서 새로운 휴리스틱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휴리스틱은 좋은 애들이랑은 닮았으면서도 안 좋은 애들이랑 닮지 않은 그런 휴리스틱이 만들어진 거고, 그걸로부터 이제 다시 이밸류에이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또 그려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번에 H5에서부터 H8까지 만들어낸 휴리스틱들이 만들어낸 그림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초록색으로부터 만들어진 휴리스틱들은 새로운 데를 커버하지 못했어요. 그 안에 있는 부분만 커버했고, 반대로 이 파란색 부분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휴리스틱은 이 새로운 영역을 커버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한테는 가중치를 좀 더 주고, 안 좋았던 휴리스틱들은 리파인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휴리스틱은 이 카멜레온이라고 불리는 이 어프로치는 계속 이 룹은 돌면 돌수록 그림을 그려보고, 그림이 새로운 영역을 커버하지 못하면 이제 다른 곳으로 리파인하고,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코드 커버리지를 많이 높였다. 그래서 커버된 영역으로 봤을 때도 거의 슈퍼셋에 도달했다, 이 카멜레온이. 그리고 오류도 많이 찾았다. 그래서 뭐 세그멘테이션 폴트나 뭐 메모리, 뭐 리눅스에 있는 메모리 서버를 다 잡아먹는 어떤 그런 오류도 찾아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리포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머리를 하자면은 제가 하는 연구는 뭐냐면 기존의 심볼릭 엑스큐션이란 테스팅 기술은 여러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손으로 만들어낸 휴리스틱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연구를 했었으면은 저는 그 부분을 이제 기계학습을 통해서 자동으로 만들어낸 휴리스틱으로 이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들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소영 교수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제가 톡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머신러닝의 기법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단한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소프트웨어 공학의 다른 문제를 머신러닝으로 푸는 어떤 예제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사실 요즘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에서는 거의 기계학습을 되게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 이제 오류가 있을 때 그 프로그램 오류를 자동으로 고치는 연구도 이제 기계학습으로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로 그 보통 개선하는 연구들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그 프로그램 자체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연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의 합성 문제를 기계학습을 통해서 푸는 문제도 있어서 뭐 거의 대부분 소프트웨어 공학에 있는 문제들이 다 대부분 기계학습을 통해서 요즘은 해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질문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리얼 버그는 매뉴얼리 확인한 것인가요? 둘 다 아니기도 하고 맞기도 한데, 일단은 크래시가 난 거기 때문에 크래시가 나는 것 자체는 자동으로 확인이 된 거고, 하지만 이제 그 오류가 난 지점이 어딘지 아니면 루트 커즈가 어딘지를 확인하는 것 정도는 이제 매뉴얼하게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향후 이제 연구 계획에 대해서 오늘 연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소프트웨어 테스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이트 박스 테스팅도 있지만 이제 블랙 박스 테스팅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는데, 그 블랙 박스 테스팅에도 여러 휴리스틱들이 있는데 그 휴리스틱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연구, 또는 이제 요즘 나름 이 테스팅 분야에서 핫한 게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테스팅하는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술들에서도 이제 특정 부분을 휴리스틱하게 하지 말고 자동으로 기계가 만들어내는 연구들, 이런 것들을 아마 앞으로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질문이 더 없는 것 같으니 이번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발표 감사합니다, 차수영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